자, 2차 방정식 풀인데요. 배수관 실수인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고 놓고 이 자식을 놓고요. 그 다음에 능량꼴로 나타낸 걸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중3 때. 그쵸? 근데 중3 때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은 실수 범위 하에서만 다뤘던 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소수 배웠잖아요. 그죠? 복소수라고 하는 건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까지 포함해서 그걸 복소수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일단 첫 번째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첫 번째 어떻게 해줬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줘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AB는 0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어줬죠. 뭐 어떤 거야? 뭐 예를 들면 x-2 곱하기 x-3은 0이래. 그럼 x는 2 또는 3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줬었냐면 근해 공식을 사용해 줬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근해 공식을 사용해주면 요 식을 기반으로 해서 근해 공식을 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을 가지고서 사용해 줬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과 실수에서 배웠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1이고 b가 2라고 해봐요. 그럼 2분의 그리고 요 값이 3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이해될까요?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이면 여기 이쪽 부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만 나오죠. 형태는. 하지만 원래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근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형태를.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 그랬으면은 얘는 루트 안에 지금 음수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 범위 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형태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실근의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 얘가 한 개였어요. 실근의 개수. 왜 얘가 두 개냐면 얘는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는 형태로 중복돼서 나오니까. 이해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서 앞에 뭘로 붙여주냐면 D라고 붙여주고 얘를 지금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구체적으로 근을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형태죠. 아까 말했듯이 뭐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뭐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를 가져요? 구실근을 가지죠. 맞죠? 그리고 얘가 0이어도 실근을 가지긴 해요. 그리고 실근 개수는 두 개긴 해요. 하지만 형태 자체가 하나로 중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중근을 가지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여기 0보다 작다. 요게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말해줘야 되는 건데 실수 범위 하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저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은 저식 자체가 얘를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루트 안에 지금 여기 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원래 제곱근 그러니까 실수 범위 하에서의 제곱근의 정의랑 위배되죠. 하지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3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허수 범위 하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줘요? 아,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i 이렇게 처리돼주네요. 맞아요? 그럼 근의 형태가 나타나긴 했죠. 근데 실수 범위 하에서의 근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거냐면 앞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가 허수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해줍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자, 반대로 얘가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를 만약 문제에서 정보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 이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얘가 성립하겠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서 완전 제곱식이다. 또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긴 하는데 중근이다. 그러면 요게 성립하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럼 요걸 알려준 거예요. 암시적으로 정보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쌍방향으로 다 된다고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근의 판별이라는 게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었어요. 세 번째도 해줄 건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네, 그때 중3 때 잠깐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다뤘을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말로 한번 해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a고 a고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식 자체를 어떻게 세워줘요? 만약에 1부터 해볼까요? 1부터. 자, 1부터 해봅시다.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얘는 지금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지금 세워줄 수 있을까요? 2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이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나올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식에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하면은 이 식 전체를 a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이라고 하는 건 알파랑 베타고 개수라고 하는 거는 각각 뭐 a 빼고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1,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죠.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는 여기 각각 근이 있네요.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는 근의 합의 형태가 보이네요. 상수함 쪽은 근의 고배 형태가 보이네요. 그럼 뭔가 만약에 근만 주어졌을 때 개수를 추론할 수 있고 반대로 개수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근의 합이나 근의 고배 형태를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자 정리를 해서 일단 먼저 보여주면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어떤 상황임을 가정할 거냐면 여기다 할게요. 아 만약에 2차 방정식의 일반형 AXO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해주면 자, 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봅시다. 자, A를 빼고 생각해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이거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데 여기 흰색만 봤을 때 1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적용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식만 봤을 때 1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감이 안 오죠, 지금? 예시 하나 갖고 올게요. 어떤 거 예시 하나 갖고 올 거냐면, 음, 자,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줘 볼게요. 그럼 2, 1,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이거 맞춰주려면 4, 1, 8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식에서는 지금 근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합이에요. 얘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만족이 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마마 만나니까 뿔뿔 바뀌죠. 그럼 4 빼기 2분의 1이니까 등식 성립하는 거 보일까요? 하나 더. 자, 여기 지금 2분의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봤을 때 a분의 c를 해봐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거 중3 때 했던 거예요. 세팅해 줄 수 있으니까 얘를 전개하면은 각각의 근이 여기 지금 이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응용해 가지고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381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편례근인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뭔가 그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왜냐면 민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 이렇게 될까요? 그럼 요거의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고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지금 이 중앙에 오는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차이밖에 없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네 둘을 양말의 한 켤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합차를 쓸 수 있잖아요.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 하나 더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면은 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애를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12 될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2 루트 2i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 약분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 허근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근 자체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가 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i가 오니까 얘네 두 개도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야? 네, 편례근인 관계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그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만약에 a랑 b랑 c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그리고 얘의 한글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래.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글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째, 만약에 정보가 a, b, c가
실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안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얘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럼 반드시 다른 한 근은 혈내근인 T 마이너스 QI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다 봐봐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얘랑 얘가 함께 주어져야 얘가 성립돼요. 얘랑 얘랑 함께 주어져야 얘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실 웬만하면 다 되고. 근데 문제는 가끔 낚시 문제 중에 얘만 주었어요. 얘만 줘요. 얘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관성적으로 얘도 근이겠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럴 땐 틀려요. 이해될까요? 만약에 m이 루트 4야. m이 4야. 그러면 EQ 되잖아. P 플러스 EQ 되잖아. 맞지? 그러면 P 마이너스 EQ라는 장담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 되는 꼴이었어가지고 얘 값이 뭐 1일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얘가 3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가 아니라 이 근이 아니라 다른 근이 3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얘만 주어졌다고 해서 얘가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얘랑 얘랑 함께 주어졌을 때 얘가 오고 얘랑 얘랑 함께 주었을 때 얘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풀면 돼요. 네, 그래서 쭉 푸시면 될 것 같고 55쪽까지 쭉 푸시고요. 네, 375의 4번인데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요 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에요? 분각교수 관계 이해 마이너스 2죠. 그쵸?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4번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를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식을 변형을 통해서 얘를 뽑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 통분해주면은 일단 분모의 알파 베타 튀어나오네요.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겠죠. 근데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주면 분자 쪽 보시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저거랑 똑같잖아.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그대로 분모 따라오죠. 그럼 이렇게 식을 구성한 상태에서 얘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따라서 답이 마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79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얘를 소수 범위 하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질문 잘 했어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요식 있잖아요.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여기 3, 1, 그 다음에 마 이렇게 처리해줘서 그쵸? 얘가 인수분해를 해준 결과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근 자체가 만약에 얘를 는영 처리해줘가지고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 또는 1이 반드시 되어야겠죠. 그러면 요거에 착안해서 내가 만약에 얘를 가지고서 근해 공식을 써도 무방하잖아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될 때도 쓸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은.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4 마이너스 4ac인가 플러스 1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 지금 실제로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6이니까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1 되고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에서 2로 나눠서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복소수 범위 하에서 인수분해 하라며 그럼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방법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얘를 는영이라고 처리를 해줘야 일단 그럼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줄 거야? 근해 공식을 써줄 거야. 근해 공식을 써주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플러스 16 맞나?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16 되네? 맞나 이거? 이거 이상한데? 2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1 맞는데? 네 맞죠? 그럼 루트 20이니까 얘 어떻게 돼? 2루트 5 되나요? 2루트 5 되니까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5 이렇게 될까요?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인즉슨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줬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 근이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됐죠. 근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줬죠. 그러니까 한 근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니까 한 근은 지금 빼주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그 다음 또 하나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이 예를 들면 켤레근이 나오잖아요. 뭐 켤레근이 나오는 어떤 근이 나올 거예요. 그 근이 나왔을 때 이 근의 결과를 따라서 얘를 지금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세팅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경수 이해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넘어가서 56쪽에 자, 384를 직접 해보시고요. 그다음 388 있죠? 이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대입하세요. x에다가. 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근이라는 게 나오잖아. 결론적으로. 방정식 풀이라고 하는 건 근이나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그 근이랑 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x가 포함한 문자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는영꼴이잖아요. 지금 방정식이. 그럼 그 x 대신에 다시 근이나 해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3인데 유리수 그 a가 유리수란 말 있어요? 없죠. 그리고 2 루트 3이 실제로 무리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될까요? 아, 네. 그 다음에 392부터 할게요. 도지고대로 저거는 저 문제는 그냥 x 자리에 저거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a 값 찾는 거고 392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다음 뭐예요? 마사는 0? 네. 요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그 방정식에서는 이 절대값 기호를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예시를 여러 가지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보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어떤 1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절대값 x-4는 0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이항해주면 절대값 x는 4라는 게 나오죠. 그럼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네, 뿔마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뭐 이때 요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금 고민인 거죠. 근데 자 봐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제곱근과 실수를 할 때요. 그 절대값의 정의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원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절대값 A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정의상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약속이죠? 왜냐면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가 양수인 경우는 이 절대값 A 자체가 결과값이 A로 나오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 A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호의 의미가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거리라고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A가 양수니까 여기 A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래요. 그럼 우리가 수직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A라는 게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을 해줘가지고 얘가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왔었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A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기호의 의미상 여기 지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절대값 A가 얘가 의미하는 건데 맞죠? 근데 이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양의 이름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실제로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거리도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왜냐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로 표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윤리적이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x-2라고 하는 애가 얘도 지금 굳이 그림을 표현을 해준다고 했을 때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후보냐? 첫 번째 1번 후보는 x-2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후보는 x-2가 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해될까요?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확실할 수가 없으니까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절대값 기호하는 a x-2 있잖아요. 얘가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긴 하니까 그는 두 개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중근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로 나온 이유를 알겠죠, 이제? 예, 알겠어. 경우 나온 이유 알겠죠? 후보가 두 개가 나와서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x-2가 0 이상. 보통, 그러니까, 양수 쪽에다 짝대기 붙여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2 이상인 범위 하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양수였으니까 우리가 절대값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위의 식 자체는 x제곱의 마이너스에 x-2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지금 식을 표현해주면 될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봅시다. 이걸 고지고대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1, 마 따라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일단 이거 한번 할게요. 두 번째 x-2가 0 미만이래. 그 말은 즉슨 x가 2 미만이란 소리네. 그럼 x가 2 미만이란 소리니까 저 위의 식 자체가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x-2 되죠. 그러니까 마마 만나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식이 바뀌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2, 3,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x가 지금 어떻게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나왔어요. 그럼 근이 4개냐? 아니죠. 왜? 자, 첫 번째 x가 2 이상이라며 그럼 얘는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은 전제에서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2 이상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방정식 보니까 2랑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 하나 일단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 미만이래. 그러면 2 미만이었으니까 2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되겠죠. 그 답해가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다음 절대값 기호가 뭐 예를 들면요. 3, 9, 5번 보면요. 루트 x-1의 전체 제곱 있죠. 이거 뭐예요? 절대값 x-1이죠.
그러면 식 자체가 절대값을 포함한 항 자체가 좌변에 하나, 우변에 하나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첫 번째,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x가 0 이상 0 미만이겠죠. 절대값 x-1은 x-1이 0 이상 0 이상 0 미만이겠죠. 그럼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봐봐. 얘랑 얘를 모두 고려해 주려고 그러면 0, 1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x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경우가 여기겠죠. 왜냐면 x가 음수면 x-1도 음수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x는 양수긴 한데 x-1은 이 상황에서 음수죠. 이런 경우 있을 거고 세 번째, x도 양수고 x-1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3, 9, 5번은 이거 미리 힌트 준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풀 때. 미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풀 때는. 그러면 그거까지 고려해줘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일단 잡아줘요. 수직선을. 그다음 내가 잡아야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요 경우일 때는 얘 둘 다 음수겠네. 요 경우일 때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겠네. 요 경우일 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겠네.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때 미리 참고하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아, 네, 좀 기다릴까요? 됐어요?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들 괴롭힐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놓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숫자에 넣으면 양수 아니야? 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게 엄밀히 말하면 수직선으로부터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절대값이라는 거. 그게 정의잖아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그 기본 개념들 있죠. 그런 거를 정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맞아야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어, 닮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수? 도형의 닮음? 닮음이란 건 어떻게 말해주죠? 삼각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말해봐요. 뉘앙스를. 만약 문제에서 삼각형 ABC야 뭐 삼각형 DEF가 닮았다. 닮음이 성립한다. 그럼 요거는 나한테 어떤 힌트를 준 거지? 그 변이 바꿔라. 뭐라고? 그 변의 비가 약간 일정하거나 그러면 이거 말해보세요. 두 각이 갖고 두 각이 갖고 변의 크기만 다른 그런 수학적 두 가지 아니에요? 네,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 주환이 말해보세요. 아니, 어, 삼각형 두 개가 있어. 점 A, B, C 있고 점 D, E, F 있을 거야. 음, 나 진짜 바로 말해 준비할 거야. 진짜로.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논술형으로. 아, 그냥 딱 한 자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던질 거예요. 진짜. 힌트도 안 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입식으로 해야 돼요. 뭐냐면요. 닮음이라고 하는 게 자, 생각해봐.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갑자기 막간에 이게 상한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얘가 있다 볼게. 그럼 얘를 내가 한 각을 A, B, C라고 하면은 얘 평행이니까 A, B, C 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이가 1이야. 길이 1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2야. 말도 안 되지만 여기 2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이가 3이야.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6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전형적인 지금 닮음이 성립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봐봐요. 삼각형 ABC랑 지금 삼각형 BB랑 닮음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특징을 봐봐. AA 같지. EB 같지. CC 같지. 그러니까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러면서 길이의 B가 일정한 두 도형이 있으면 그 두 도형은 닮음이다라고 정의해요. 그럼 자, 하나 더. 합동은 뭐죠? 네. 아, 그거하고 두 값도 맞아요? 아니지. 두 변? 네, 힌트 줄게. 대응변. 대응각. 아, 봐봐. 닮음일 때는 여기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대응각의 크기 서로 같죠, 여기?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잖아.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뭐냐면요, 봐봐. 닮음에서는 지금 봐봐. 두 대응각의 크기, 그러니까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각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두 도형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합동은 닮음 안에 있는 애예요. 왜냐면 거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대응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닮음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닮음 안에 합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추가돼서 댕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돼서 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만 하면 닮음인데 그러면 합동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가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반드시 맞죠? 이래? 왜? 1대1 닮음이니까. 1대1 닮음이잖아.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1대1 닮음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 절대값 개념도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잖아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잖아. 근데 막상 설명을 하면 못하죠. 근데 그 모두가 그래요. 100명 중에 92명이 그래요. 93명 정도? 네.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잘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진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이 감이 안 오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요 개념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3회독을 할 때 이제 본인이 이 개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사실 안 중요한 개념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1등급이 나와요. 이 정도가 돼야 1등급이 나와요. 그래야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개념들이 엮여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들이어서 조금만 개념 수가 많이 추가되자면 한 6개, 7개, 8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다들. 얼핏 보기에는 삼각비 문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2차 방정식 문제 같은데 사실 물어보고자 하는 건 삼각비도 써야 되고 뭐 닮음도 써야 되고 무게중심도 써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해져야 돼요. 탄탄. 396. 단소리 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만 풀고 땡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m,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xm로 일정하도록 디귿자 모양의 잔디를 깔려고 한대요. 잔디가 깔리지 않는 땅의 넓이가 7, 8제곱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네. 자, 생각해보세요. 이 폭이 지금 다 x, 여기도 지금 x, 여기도 지금 x로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세로의 길이는 12-2x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는요. 16-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 바로 잡아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2-2x 곱하기 16-x가 몇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6-x로 가면 돼요. 6-x요? 어떻게 해요? 아, 얘를 6-x로 빼면은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7, 8도 2로 나눠줘야겠죠. 여기 이제 지워도 돼요? 이거 필기했죠?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값. 진짜 여러분들 많이 괴롭혀요. 민감민감 아리까리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 때가. 그 다음 399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2는요. 자, 얘가 지금 뭐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갔는데.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는 의미는 뭐랑 같죠? 힌트 판별식.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아니 4ac가 그 0보다 그렇죠. 왜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중간 과정에서? 힌트,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2차 방식부터 뭘 써요? 근의 공식 근해 공식을 쓰죠. 그럼 근해 공식의 형태가 뭐예요? 그냥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는 0이라고 했을 때. 2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그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 수 있죠. 근해 공식 안에서. 그게 앞에 풀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하나는 그는 플러스 모식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모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조사를 하면 그대로 판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아 그러면 봐요. 얘가 우리가 판별식을 써주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식을 써야 돼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러면 얘 이제 풀어주면 되거든요. 얘 풀어주면요. 얘 지금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4k 그다음 25 마이너스 8이니까 10 플러스 17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7보다 크다 나오니까 따라서 k가 4분의 17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따라서 k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의 값은 몇이에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3번인가요? 403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그 다음 3-a는 0 얘가 뭘 가진대? 얘가 뭘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다죠. 자, 중근을 가진대. 그럼 어떤 게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뭐예요? 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간 여기 이거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얘가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에 x-1의 제곱은 0이래. 얘 2차 방정식이긴 하잖아. 네. 그쵸? 근데 얘는 사실 x-1 곱하기 x-니까 x는 1을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될 거고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실제로 b제곱 마이너스 4x를 해주면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되니까 0 되는 거 확인될까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랑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거고 능령 처리해주면 중근에 가지고 중근에 가지니까 판별식 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뽑으면 좋잖아요. 문제를 풀 때. 그래야 덜 틀릴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지금 간단하니까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a가 0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중근에 가진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얘 실제로 이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2 뉴욕해주고 여기 마 해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a가 어떻게 돼?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됐죠? 네. 그다음 406번이요. 자, k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자, 아까 말한 게 됐죠. 자, 얘가 지금 이 형태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이 형태가 뭐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얘를 만약에 는 0이라고 붙여주고 옆에다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네. 그럼 요 꼴 하에서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의미는 얘를 실제로 근을 구했을 때는 분근이 나온다는 의미고 그럼 요 식 자체를 판별식을 했을 때는 값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돼요? 지금 연결이? 네. 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판별식을 구성을 해주면 2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3을 해줬을 때는 얘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러면 얘 이제 풀어줍시다. 얘 풀어주면요. 얘 완전이니까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이거 마이너스 4로 해주고 그 다음에 묶어줘야 되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지금 다시 정리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없어지죠. 12k 마이너스 16k 되니까 마이너스 4k 되죠. 그 다음에 9 빼기 12 되니까 마이너스 3 되가요? 얘 0 되네요. 그럼 따라서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겠죠. 답 1번 됐을까요? 네. 네. 다음 410번인가요? 410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몇? 얘가 있는데 얘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쵸?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식을 한번 뽑아줄게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에요? 3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요? 1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뽑아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뭔가 그 식을 변형해줘가지고 써야 될 텐데 첫 번째 얘를 이제 변형을 해줄 건데 얘는 알파 베타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통분하면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운 친구도 있나요? 병수 이따 시험 볼게요. 그러면요 알파 베타가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여기 27 나올 거고 여기 1이니까 마 3에 곱하기 3 이렇게 될까요? 형태가? 그럼 27 빼기 9니까 몇이 돼요? 18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 18이에요. 414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요. A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봐봐요. 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죠. 네. 그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x 대신에 알파, x 대신에 베타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4도 0이 되고 그쵸? 네. 얘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도 지금 0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럼 요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줘가지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도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5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를 만들어주면 얘 지금 이 식 자체가 좌변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되죠. 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해줬으면 여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를 좌변에 더해줬으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로 바뀌죠. 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로 바뀌죠. 그 말인즉슨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 앞에 얘가 뭐예요?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알파 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식을 변형해 줬을 때 그러면 얘 지금 이제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로 바뀌겠네요. 그럼 요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해주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네요. 여기 이거 해준 거야. 맞죠? 그럼 마 4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에 플러스 25 되잖아요. 그럼 25 마이너스 14 해주니까 따라서 답이 11 이렇게 되겠죠. 답 3번. 됐죠? 또 마셔. 발질이요.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얘가 있대요. 얘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양수 k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로 그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 될 거고요. 맞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고 얘랑 얘 걸로 만들어준 거죠. 왜냐면 우린 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몇 시해야 되는데? 5해야 되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k 플러스 1 넣어주고 알파 베타에 k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k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그러면 얘 이제 전개해주면 k 제곱 자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되니까 마이너스 2k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4 되니까 플러스 5 될까요? 얘가 지금 5해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 되네.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요? 0 또는 2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랬죠. 그래서 답이 2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다음 420번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요.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 근이 만약에 하나가 2알파면 하나는 3알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대 3이라 할 때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2알파 더하기 3알파가 지금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알파 곱하기 3알파니까 6알파 제곱 될까요? 얘가 지금 k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네. 이 k가 지금 6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k 대신에 6알파 제곱을 넣어줘가지고 식을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6알파 제곱 그 다음에 여기 5알파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알파 될 거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 3, 1, 1, 마 이렇게 될까요 이거? 그럼 하나는 2알파 마이너스 1 하나는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고 또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알파가 2분의 1일 때 그럼 k 값은 어떻게 돼요? 6알파 제곱이니까 4분의 6이 돼서 2분의 3 될까요? 또는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알파 제곱은 9분의 1 되겠죠? 6 곱하기 9분의 1 하면은 3분의 2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실수 k 얘도 k고 얘도 k잖아요. 그걸 곱을 구하래. 따라서 답이 뭐예요?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424.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누구의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분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봐봐요. 얘의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며요. 그리고 얘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요 식이랑 지금 같은 식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첫 번째 x-알파의 x-베타는 0이랑 반드시 같아야겠죠. 요 식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근각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 지금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란 소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B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 일단 식을 첫 번째 정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자, 얘 있죠, 얘. 얘가 지금 근이 어떻게 된대요, 지금?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 식 자체는 지금 어차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 식이랑 지금 정확히 일치할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얘도 지금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요.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곱하라, 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b라며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며요. 그러면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a 마이너스 b는 2가 나올 거고 위에 식 요거 하나는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넘겨주면 2a 마이너스 b는 1 나오겠네요. 그럼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a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3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럼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a, b의 값을 구해주면은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3이 나오겠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네. 밑에 또 중학의 제곱하게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근이니까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b여야 되죠. 그 다음에 얘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되니까 얘가 a가 돼야죠. 됐어요? 네. 이게 펴도 돼요? 전 더워요. 그건 생각해요. 펴도 되죠? 네. 추워요? 추우면 돼. 저 아니야. 여름용도 앞에시래요. 네. 지울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427. 다음 주 수요일이랑 금요일 휴강이라서 수요일 좀 내줄 생각이에요. 네.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린 거는 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 계획상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거의 97도까지. 이 정도까지 한번.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요? 일단 승현이는 이제 끝났다. 봤어요. 자, 봅시다. 얘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3-알파, 3-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것도 봐봐요. 요 식이랑 지금 같은 게 뭐예요? x-알파, x-베타죠. 네. 원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어차피 그 저 1차항 쪽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 5가 됐고 뭐 알파 베타가 3이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아니라 이게 사실 유도된 거죠. 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여기 알파 베타 나오겠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이러면 이해돼요? 인과계수의 관계가 꼭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요. 첫 번째 알파 베타가 3이네요. 뽑아주면 네.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3-알파, 3-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근이 3-알파, 한 근이 3-베타래. 그러면 요 식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없으면 못 세워요, 식.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 x-3 플러스 알파, x-3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식 자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 지금 어차피 이거 구해줘야 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6분의 합이 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오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곱이 오겠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하면. 음, 맞죠?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일단 앞쪽을 얘가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니까 6 빼기 5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 뭐야 마이너스 5잖아요. 6 빼기 5면 1 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온 거예요. 그 다음 얘 이제 전개해주면 얘 그러니까 이쪽만요. 얘 전개해주면 9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오겠죠. 상수항 쪽.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5고요. 알파 베타가 3이잖아요. 그럼 9 빼기 15 하면은 마6 되고 마6 더하기 3 하면 마3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3번이 되겠네. 이해됐나요, 이거? 네. 431번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 자, 얘가 있대요. 얘의 한근이 지금 3 플러스 루트 오고, 자, 유리수 a, b래요. 자, 유리수 a, b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한근이 뭐래요? 3 플러스 루트 5래요. 그러면 얘랑 이제 봐봐. 유리수 a, b라 그랬어. 그럼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얘랑 얘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혈내근으로서 3 루트 5도 근이 되겠네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 B에 대한 유리수 A, B에 대한 A-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식은 좀 먹기죠. 첫 번째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는 두 근의 합이 되니까 얘가 지금 몇이에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인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얘 6 되고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자, 얘도 지금 곱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을 해주면 합차가 형태가 나오네요, 지금. 얘가 지금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9 빼기 5가 되니까 4지. 그럼 4는 2B잖아. 그럼 따라서 B는 몇이래? 2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해됐어요? 네. 됐죠? 이제 지우고 해도 돼요, 이거? 일단 여기부터 지우고. 설명이 이제 길어져요. 됐죠? 네. 네, 해도 되죠? 434번입니다. 자, 434번이요. 자, XY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자, 얘가 있대요. 얘가 있는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지울게요. 설명을 위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뭔 말일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랑 그다음 x 마이너스 2y가 있고 얘를 지금 는영꼴로 나타내면은 요 방정식 자체는요 만약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y는 지금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숫자 취급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어찌됐든 전개하면 어떤 꼴이 나왔는데 그걸 반대로 인수분해하면 저 꼴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쟤는 일단 어찌됐든 뭐 우리가 형태로 봤을 때 문자가 두 개긴 하지만 어찌됐든 1차식이긴 하죠. 각각이. 이해돼요? 그러면 얘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실제로 제가 전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가 마이너스 xy 될 거고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렇게 이런 꼴로 나타났네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네.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저거는. 그럼 y는 상수 취급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한번 판별을 해보고 싶었어. 스토리가 이래요. 그럼 얘를 실제로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줘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때려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y죠 계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형태가. 그쵸?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를 정리를 했을 때 얘 지금 어떻게 돼? y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플러스 8y 제곱 되죠. 그래서 얘 9y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무거나 말해봐요. 19배. 하나 가지고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할게요. 자, 2x 뭐 해줄까? 플러스 하나임? 아니면 y 말고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자. 어떤 거 해볼까? 2x 플러스 1. 나 하나만 더 말해봐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해. 3x 플러스 4. 네, 요거랑 요걸 듣고 그 다음에 는영 처리해볼게요. 그럼 얘를 전개해봅시다. 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x가 플러스 11x 되나요? 네. 맞죠? 그 다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줄 거냐면 판별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1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러면 얘 지금 다시 정리해주면 얘 121 되잖아. 네. 그 다음에 86에서 48이니까 마이너스 48 될까요? 그럼 얘 몇이에요? 지금 121에서 48 빼주면 70 뭐야? 120에서 121에서 50 빼주면 73 되나요? 맞는데? 그 16 곱하기 2제가 네. 116 아니에요? 아, 이거 틀렸어요? 아, 맞네. 여기가 잘못됐네. 마이너스 116 되죠? 그럼 얘 몇 대요? 5 되나요? 구 16을 빼줘야 되네. 머리 굴려서 4, 그럼 4 빼주면 25 되죠? 네.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 뭐예요? 5y 제곱이니까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얘는요? 5의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자, 지금 우리 하나 캐치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꼴은 있잖아요. 얘를 판별식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나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형태가. 이해됐어요? 다시 이거 뭐래요? 434 위에 써놓으세요. 9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그쵸? 9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꼴이잖아요. 지금 둘 다. 그랬을 때 완전 제곱식이나 제곱수 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434에 9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건 어떤 걸 의미한 거냐면 실제로 그 왼쪽에 있는 식을 판별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문자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그랬을 때 판별식을 적용을 하면 완전 제곱식이나 제곱수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x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x를 문자 취급하고 y를 숫자 취급해 줄 거예요. 네. 그럼 x제곱에 그 다음에 y-1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얘를 가지고서 얘를 는 0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냥 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쟤는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네.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된 게 9일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네. 그러면 자, 내가 실제로 얘를 가지고 분별식을 해볼게요. 그럼 y-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얘를 좀 최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4 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이렇게 될 거고 식 자체가 그러면 얘 지금 다시 정리해주면 25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y니까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지금 상황이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어야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형태가 만약에 좀 요런 뭐 y-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능력꼴이라고 했을 때는 얘를 지금 판별식을 때려줬을 때는 다시 그 값이 0이 돼야겠죠.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완제 형태니까 이 완제 형태니까 뒤에 능력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주고 오케이?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판별식을 해줬을 때는 그 값이 0이어야 된다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만약에 얘가 D1이죠. 얘 완제라며. 그럼 얘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해줄게요. Y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를 지금 는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완전 제곱식을 해줬을 때는 마이너스 30의 제곱, 이거 너무 커지니까 짝수잖아요, 어차피. 짝수 판별식 쓸게요. 네. 그러니까 4분의 D2는 마이너스 30을 이루 넣으면 마이너스 15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5에 4K 플러스 1 있죠. 이 값이 반드시 몇이어야 돼? 0이어야만 완전 제곱식 되죠. 이해될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만약 완전 제곱식이라면 는 0을 처리해줬을 때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만 하고 판별식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논리가? 네. 그러면 얘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그럼 225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K,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5 빼주니까 100 되고 100 마이너스 100K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K는 몇이 돼요? 1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K값, K값이 왜 2가 나오지? 잠깐만, 내가 틀렸는데? 225 마이너스 100 K 마이너스 125 100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을 왜 없어요? 220. 100K 마이너스 20인데 쌤이 100 하면 더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럼 얘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0 이렇게 되니까 얘 넘어가면은 100K는 200 되죠. 네. 따라서 K가 2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이제?
네. 네. 혼자 하면은 이해 못해요. 네. 자, 그 다음 436이요. 소라와 민혁이가 그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네, 는 0을 푸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3과 4를 얻었대요. 자,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 3과 4를 얻었다며 소라는 근데 얘는 지금 x의 개수 b를 잘못 본 거죠. 네. 그럼 a랑 c는 제대로 본 걸까요? 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 아, a분의 c가 지금 마이너스 12라는 정보를 첫 번째로 줬네. 맞죠? 두 번째,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민혁이는 그러니까 뭐 상수항을 잘못 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를 얻었대요. 네. 그러면 얘 지금 그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A랑 B는 제대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얘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지금 얘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마사 이렇게 될까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식이 나오네. 첫 번째 C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12A고 그쵸? B라고 하는 게 지금 4A 이렇게 나올까요? 정리하면은 맞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래요.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2A이고 B가 4A래.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가 0 이렇게 될 거예요. B 값에 4A 넣어주고 C 값에 마이너스 12A 넣어주면 그럼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지금 2랑 6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어차피 A는 지금 어떤 상수잖아요, 지금. 맞죠? 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되죠, 자체가. 따라서 근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네. 음. 여기가 438번. 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래요. 하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래. 그럼 이 두 근을 저는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2차 방정식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자, 봅시다. 얘가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알파를 넣던 간에 f에 베타를 넣던 간에 얘는 0이 될 거예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어떤 걸 만족시키라고 그랬냐면 f의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보고 이해되면 그냥 끝내고 아니면 추가 설명해 줄게요. 네. 자, 그럼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킬 때 x 값을 그러니까 근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럼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알파면 되겠네. 얘가 베타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3x 플러스 1 대신에 알파 들어가면 이거 만족하잖아. 네. 3x 플러스 1 대신에 베타 들어가면 이거 만족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첫 번째 3x 플러스 1이 만약에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할 거고 그럼 얘 넘어가면 x라고 하는 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f의 3x 플러스 1은 0의 근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또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1이 베타이면 요 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x가 지금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자체도 지금 뭐야? f의 3x 플러스 1은 0의 근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라며. 그쵸? 네.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해주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잖아요 지금 두근의 합이 5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5 빼기 1 빼기 1이니까 3 될 거고 얘가 그럼 답이 뭐야 돼? 1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보여줘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확실히? 경수 이해돼요? 네. 상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보여줄게 봐 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 지금 이렇게 되지. 네. 자, 차례차례 갈게. 요 상황에서 지금 그는 뭐야? 1이랑 마 3이야. 첫 번째, 나는 x 대신에 3x 넣어줄게요. 그럼 요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3x, 3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 지금 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봐봐요. 3분의 1 마이너스 1 됐어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누기 3을 해준 상황이야. 관계가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x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나는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3x 대신에 3x 플러스 1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어떻게 돼? 3x 나올 거고 앞에 거 그쵸? 그 다음 뒤에 거는 3x 플러스 1이니까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뀌겠죠 식이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올까요? 수가 바뀌었다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어떤 상황이야 지금? 3x 플러스 1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든 값이 무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준 거네 관계를 파악해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 논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3x 플러스 1의 실제 근은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4야 여기까지 됐어요? 0이라고 하는 애는 봐봐요 만약에 3x 플러스 1이 1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 3x 플러스 1이 1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1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1 자체가 1이 되면 f1은 0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3x는 0이 되고 따라서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게 뭐야? 요거의 근이지. 두 번째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면 되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얘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지. 요건 뭐야? 3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되지.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네. 실제로 보여줬죠? 됐을까요? 네.